여기다가 제가 라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스페이스바이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떠요. 다시 볼까요? 자, 라인의 대문자가 L이었죠? L 누르고 엔터. 그러면 라인 시작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명령어 취소하는 건 ESC 키 누르시면 돼요. 명령어 종료할 때나 그럴 때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라인 명령어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라인 시작됩니다. 방법이 많은 거죠. 편하신 대로 쓰세요. 첫 번째 점 물어보네요. 제가 첫 번째 점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 다 끄셔야 돼요. 이거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DYN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해요. 요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나오는 거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하는데 요거 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화면 영상을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거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제 녹화 시작했는데 이게 정지하고 플레이하는 게 F12 키예요. 근데 이 다이나믹 인풋이 F12 키입니다. F12 키 누르면 이렇게 다이나믹 인풋이 꺼져요. 다시 F12 키 누르면 다이나믹 인풋이 켜집니다. 네, 다이나믹 인풋을 끄고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쉽습니다. 다이나믹 인풋이 되게 편해요. 이거 쓰기 시작하면 이제 중독돼서 다른 거 못 써요. 다이나믹 인풋은 F12 키입니다. 자, 하나씩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DYN 다이나믹 인풋.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F12 키예요. F12 키로 누르면 온 오프가 됩니다. 온 오프. 다이나믹 인풋 온 오프가 F12 키예요. 이거 끄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나오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속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종료할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ESC 키를 누르거나 혹은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명령어가 깔끔하게 종료가 됩니다. 자, 다시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시작점 물어보네요. 제가 시작점을 넣을 건데, 자,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넥스트 포인트 나오고 언두 나오죠. 자, 넥스트 포인트. 자, 도형은 제일 작은 것이 삼각형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변, 두 번째 변, 그다음 마지막 변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최소 도형 삼각형이 나오면 비로소 클로즈라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다가 클로즈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대문자,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대문자만 쓰시면 돼요. C 쓰고 엔터. 그러면 클로즈가 됩니다. 도형을 닫았어요. 폐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명령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도 종료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쓸 거예요. 자, 커맨드에다가 라인을 안 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선을 그리고 싶은데 라인을 안 쓰고 그냥 엔터를 칠 겁니다.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인이 실행됐죠. 명령어를 안 썼는데 그냥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한번 써라, 이런 뜻이 됩니다. 명령어 없이, 커맨드에다가 명령어 없이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또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클로즈가 떴죠. 자, 마우스로 이렇게 여기 회색으로 된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로즈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라인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언두를 쓰려고 해도 키보드로 여기다 U 쓰고 엔터를 쳐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언두를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 클릭 클릭. 다시 볼까요? 자, U 엔터 U 엔터 엔터.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뭔가요? 복붙이라고 하죠. 컨트롤 C는 복사하기, 컨트롤 V는 붙여넣기죠. 그럼 컨트롤 Z는 뭐죠? 언두입니다. 컨트롤 Z가 언두예요. 네. 컨트롤 Z가 언두입니다. 명령어를 컨트롤 Z에도 명령어가 이렇게 동시에 사라집니다. 얘는 못 살려요. 얘는 못 살립니다. 네, 컨트롤 Y가 되돌리기.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 하냐면 언두와 리두라고 합니다. 언두 되돌리기, 리두 맞나? 리두는 없네요. 얘는 뒤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뒤로 되돌리기, 얘는 앞으로 되돌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얘는 컨트롤 Z, 얘는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Z, 컨트롤 Y, 언두, 리두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얘가 언두, 얘가 리두.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언두, 리두예요. 컨트롤 Z, 컨트롤 Y입니다. 누르면 언두, 갖다 대면 툴팁이 뜨죠. 리두, 툴팁이 뜹니다. 언두와 리두입니다. 언두, 리두. 컨트롤 Z, 컨트롤 Y입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화면 축소 확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줌 명령어예요. 여기 보시면 줌이라는 명령어 있죠. 요거를 쓸 건데 명령어를 써도 돼요. 명령어를 써도 되는데 명령어는 지금 안 할 겁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마우스에 휠 있죠? 휠을 앞으로 혹은 뒤로 돌려보세요. 화면이 축소 확대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네. 휠 앞으로 돌리면 줌 인, 즉 화면 확대가 일어나는 거고, 휠을 뒤로 돌리면 줌 아웃, 화면 축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앞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리거나.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커서요. 이 커서 있죠? 자, 커서를 제가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어디가 기준이 되나요? 커서를 기준으로 보세요.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 줌인, 줌아웃 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커서의 위치가 중심입니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줌인, 줌아웃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엔 휠 드래그입니다. 드래그가 뭐죠?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하죠. 네, 얘가 펜입니다. 화면 이동이에요. 자, 드래그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화면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화면 이동입니다. 휠 드래그. 줌인, 줌아웃, 휠 드래그.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휠 더블 클릭이요. 화면 맞춤. 얘를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줌 익스텐트. 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숨어 있어요. 휠에는 앞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 더블 클릭하면 화면 맞춤. 이번엔 삭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 요 아이콘, 얘가 이레이즈 아이콘입니다. 이레이즈라는 명령을 실행해도 돼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이레이즈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떠요. 이때 커서가 바뀝니다. 네모난 사각형으로 바뀌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상자, 픽박스라고 합니다. 하나씩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회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명령어 안 쓰고 그냥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생길 겁니다. 선이 파랗게 바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 모드라고 합니다. 그립 모드, 요건 뭐냐면 손잡이 상태란 뜻이에요. 손잡이 상태란 뜻입니다. 이 그립이란 단어가 손잡이란 뜻이에요. 그 야구 경기에 보면 그 타자가 들고 나오는 야구 방망이 있죠? 배트의 손잡이가 그립, 뭐 배드민턴의 손잡이 그립, 테니스 라켓의 손잡이 그립, 골프채의 손잡이 그립,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결국은 손잡이란 뜻이에요. 이걸 손잡이 모드인데 이 그립 안에 명령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립 안에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죠? 네,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바로 삭제가 들어가요. 다시 볼까요? 선택했죠? 명령 없이. 그 다음에 지우개 툴 눌러볼까요? 지워지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했습니다. 이레이즈. 지워지나요? 네.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령어를 쓰고 선택하고 엔터, 혹은 선택하고 명령어 쓰고 엔터.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싱글입니다.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립을 푸는 방법은 ESC 키 누르시면 돼요.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자, 화면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를 클릭해요.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색 상자하고 초록색 상자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파란색 상자,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돼요.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 이동하면 포함 선택,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이동하면 걸침 선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 이동하면 포함 선택, 요거 윈도우 셀렉트라고 합니다. 빈 공간 클릭 후 왼쪽 이동하면 걸침 선택이 됩니다. 크로스 셀렉트, 자,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런 네모난 사각형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각형 안에 선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포함 선택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선이, 굵은 선이 저는 3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는 안 바뀌어 있어요. 즉 이만큼 3개가 이 사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집니다. 클릭, 그러면 얘만 선택돼요.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사각형에 이렇게 교차하고 있으면 다 선택이 돼요. 교차하고 있으면 선택이 되는데 크로스드 셀렉트는 뭐가 있냐면 포함도 됩니다. 이 사각형 안에 쏙 들어가 있거나 교차되어 있는 것을 다 함께 선택합니다. 이걸 크로스 셀렉트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델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포함 선택,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이동하면 걸쳐진 것과 포함된 것을 함께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윈도우 셀렉트보다 포함 선택보다 걸침 선택, 크로스드 셀렉트가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상황에 따라서 크로스드 셀렉트와 윈도우 셀렉트, 즉 걸침 선택과 포함 선택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자, 클릭을 했습니다. 실수로 제가 엔터를 눌렀네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그리고 싶어요.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봐요. 여기다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선을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아까 커맨드에서도 명령어 쓰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하기. 퍼스트 포인트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끝난 점, 마지막에 입력된 점에서부터 선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클로즈를 할 겁니다. 도형 닫기를 시도할 건데 일로 와서 닫힐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닫힐까요? 1번, 2번. 어느 쪽으로 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1번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인공지능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어 그리기라고 안 했어요. 이어서 그리기가 아니고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하면 이렇게 도형이 닫혀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는 것, 그게 클로즈의 개념입니다.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저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쭉 한번 써보시죠. 아부터는 안 되겠죠. 원이 들어가니까. 원이 없는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만 이런 식으로 테두리 글씨를 한번 그려보세요. 명령어는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쓸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데 다만 하나, 커맨드에서 문자를 넣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주세요, 어떤 문자를 넣어주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글씨 쓰기 할 때요.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가 되고 엔터는 줄바꿈이 됩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바를 써요. 엔터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키보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무데나 눌러도 스페이스바가 얻어 걸릴 확률이 커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좌표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생긴 것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수평선 하나와 수직선 하나, 이렇게 수직선이죠.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평선을 X축, 수직선을 Y축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기억을 되돌리면 됩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좌표를 모는 종이에다가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리고 우리가 좌표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사용할 거예요. 좌표라는 걸 사용할 건데 좌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X와 Y가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0,0이라고 하는 거죠. 즉 X가 0이고 Y가 0인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눈금을 주고 값을 매겼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값,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값, 즉 마이너스 값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Y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 부분은 X가 플러스이고 Y가 플러스인 부분, 여기는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인 부분, 여기는 X가 마이너스이고 Y도 마이너스인 부분, 여기는 X가 플러스이고 Y가 마이너스인 영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1사분면, 즉 X가 플러스이고 Y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여기는 플러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값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순서대로 X 쉼표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점의 위치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x가 4이고 y가 4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점의 위치는 x가 4이고 y가 4인 점. 자, 이 점은 어떨까요? x가 마이너스 4죠. y는 플러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 자,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x가 마이너스 3이죠. y는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점은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인 점.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좌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좌표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CAD는 전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이잖아요. 아날로그가 아니잖아요.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전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수점 9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 이동하는 위치 모두 다 XYZ 좌표로 나옵니다. 이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UCS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UCS 아이콘의 X, Y가 만나는 점이 원점입니다.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X 플러스 Y 플러스, 이쪽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이쪽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쪽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오토캐드가 지닌 변하지 않는 점, 이걸 좌표라고 하고, 특별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좌표라고 합니다. 절대 좌표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는 X, 쉼표 Y 이렇게 쓰는데 절대 좌표가 있고 상대 좌표가 있고 상대 극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CAD는 이렇게 세 가지 좌표 방식을 사용합니다. 얘네들을 이해해야 비로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절대 좌표라고 하는 것은 CAD가 지닌 원점으로부터 시작된 좌표를 말합니다. CAD가 지닌 것, 원래의 것, 원래 가지고 있는 좌표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절대 좌표예요. 절대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점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좌표를 사용하는 것. 그건 CAD가 지닌 좌표를 말합니다. 근데 상대 좌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집니다. 상대라고 하는 건 현재 위치를 원점으로 인식합니다. 0,0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좌표는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x의 길이, 쉼표 y의 길이, 아니 길이라기보단 거리, x 거리, 그 다음에 y 거리. 상대 극좌표라고 하는 것은 선의 거리와 각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거리, 각도 이렇게 쓰게 돼요. 자, 먼저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 여기다가 좌표를 쓰는 거죠. 네, x 15, 쉼표 y 15 그리고 엔터. 그러면 선이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 점을 보면 x가 95, y가 15. 아니 95, 쉼표 15. 엥? 자, 왜 자꾸 이상하게 가냐면 제가 이거 다이나믹 인풋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었죠. 다이나믹 인풋은 절대좌표가 안 들어갑니다. 절대좌표를 쓰기 위해서 특정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건 다이나믹 인풋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이나믹 인풋은 샵 버튼을 눌러야 돼요. 샵 쓰고 그 다음에 절대좌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좌표가 들어가요. 다이나믹 인풋은 샵을 써야 절대좌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다이나믹 인풋을 안 쓰면 그냥 쓰시면 돼요. x 95, y 65, x 15, y 65. 그 다음에 클로즈. 자, 다시 또 볼까요? 라인 x 25, 쉼표 y 25. 그 다음 x 85, y 25. 그 다음 x 85, y 55. 그 다음 x 25, y 55. 그리고 클로즈. 다시 라인 x 35, 쉼표 y 45. x 35, 쉼표 y 35. 그 다음 x 75, 쉼표 y 35. 그 다음 x 75, 쉼표 y 45. 그리고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상대좌표가 어렵습니다. 자, 상대좌표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상대좌표, 현재 위치를 원점으로 인식하여 사용하는 좌표.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앞쪽이 어느 쪽인가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볼까요? 자, 앞쪽이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아닌가요? 이쪽인가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앞쪽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앞쪽은 칠판이겠지만 제가 보는 앞쪽은 이쪽이에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서로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좌표의 원론적인 것은 뭐 x좌표에서 뭐를 빼고 이건데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점을 원점으로 바꾸세요. 현재점을 원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건 절대좌표예요. 절대좌표입니다. 자, 이 점에서 여기 있는 이 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x로 하나, 둘, 세 칸 떨어져 있죠. y로는요. 하나, 둘, 세 칸 떨어져 있죠.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이렇게 바꿔보죠. 여기를 이렇게 원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면 상대좌표로 표현한다면 골뱅이 마이너스 3,3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거예요. 현재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점이 여기죠. 목적지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빼기 1을 빼는 겁니다. 현재점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중학교 수학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는 더하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거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아니 플러스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요.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은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먼저 원점을 여기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현재점을 원점으로 딱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눈금을 세면 돼요. 1, 2, 3 1, 2 근데 이쪽은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도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뱅이 3,2가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보면 내가 최종 목적지는 여기에요. 근데 현재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돼요.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1이잖아요. 최종 목적지 1이고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가 돼 버렸죠. 이건 원론적인 거예요. 근데 원론적으로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상대좌표라는 걸 원론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점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원점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얼마일까요? 여기가 0이죠. 맞습니까? x는 0이죠. y만 1, 2, 3, 4, 5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골뱅이 0,5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점이 여기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1, 2, 3 골뱅이 3,1, 2, 3 마이너스 3이 되겠군요. 이해되셨나요? 네, 현재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거죠. 근데 방향이 일로 가면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데 상대 좌표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면에서는 좌표로 나올까요? 거리로 나올까요? 도면은 거리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 한 장만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골뱅이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골뱅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좌표로 돼 있나요? 거리로 돼 있나요? 다 거리로 돼 있습니다. 도면은 거리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는 방향이, 선을 그리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플러스. 내가 그리는 방향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 내가 그리는 방향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플러스. 그리는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해되셨나요? 네, 마찬가지예요. 얘가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플러스 콤마 플러스. 왼쪽 대각선 위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이렇게 왼쪽 아래로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오른쪽 아래로 가요. 그러면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총 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수평으로 갈 때 플러스 콤마 0, 수직으로 갈 때 0 콤마 플러스, 다시 왼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콤마 0, 아래로 내려가면 0 콤마 마이너스. 이해되시나요? 네, 상대좌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8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상대좌표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이쪽이 앞쪽이 되는 거죠.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이쪽이 앞쪽이 되는 거죠. 군대 영화에서 보면, 혹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우리 이제
남학생의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군대에서 12시 방향 혹은 9시 방향, 3시 방향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진행하는 방향이 12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이 3시, 왼쪽이 9시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쪽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12시가 되는 거고 3시, 9시 이렇게 되는 거죠.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죠.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이걸 절대적인 방향으로 표시하면 동서남북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죠. 동쪽으로 얼마, 서쪽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혹은 뭐 서남 방향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이건 절대 방향인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쓸 건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현재 점에서부터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느냐 왼쪽으로 진행하느냐,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플러스, 왼쪽으로 진행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상대적인 좌표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대 좌표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보도록 하죠. 자, 과제물 보여드렸죠? 자,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요. 첫 번째 점은 절대 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 40,45랍니다. 40,45. 그 다음에 골뱅이 190,0. 그 다음에 골뱅이 0,130.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190,0. 그 다음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잘못 썼다. 0, 마이너스 120. 이해되시나요? 지금 선 조금 빠른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처음 시작점은 절대좌표예요. 40,45. 자, 이 점에서부터 선의 길이가 얼마로 돼 있어요? 190이죠. 여기가 0,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90이라는 거죠. y좌표는 얼마가 돼요? 0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가 원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그냥 5인가요? 5,0인가요? 5,0이 되겠죠. 왜요? 여기가 0,0인 거죠. 여기는요 1,0, 2,0, 3,0, 4,0. 즉 다시 말하면 이 x축이라는 개념은 x, 0인 거죠. y가 전부 0인 선, 그게 x축인 거죠. y축이란 얘기는 뭐냐면 0,1이에요. 0,2입니다. 0,3이고 0,4예요. 다시 말하면 y축은, 이 y축에 대한 개념은 x가 0인 선을 y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이동해요. 원점이 이렇게 이동해 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4,0이 되는 거죠. 0이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상대적인 좌표로 말하면 이 점에서부터 1, 2, 0,2가 되는 거죠. 이게 상대좌표의 개념입니다. 현재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지금 좌표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과제물은 뭘로 나와 있어요? 선의 길이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의 위치가 19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표로 바꾸면 190,0이 됩니다. 190,0 골뱅이 190,0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130이랍니다. 선의 길이가. 그럼 여기가 130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0,0입니다. 그러니까 0,130으로 우리가 좌표를 환원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0,130 이렇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길이가 190이에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러면 일로 가면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네, 그냥 여기는 그냥 190으로 되어 있지만 길이는 마이너스 길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190으로 쓰지만 우리가 방향의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는 190 마이너스 190,0이 돼 버립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90,0.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가 선이 얼마가 작아졌냐면 10mm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20이 되는 거죠. 이만큼의 선의 길이가 120이랍니다. 즉 여기의 좌표가 120이랍니다. x를 더하니까 0,120. 골뱅이 0, 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겠죠. 왜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10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 그 다음에 0,1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0이네요. 170,0. 네. 그 다음에 얼마였죠? 120, 110, 100이네요. 0, 마이너스 100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숫자가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상대좌표의 개념입니다.